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일상에 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과 고고한 품격을 들여오고 싶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에요. 무화과는 겉으로 보기에 꽃이 없지만 열매 속에 숨겨진 꽃을 피워내는 신비로움을, 올리브는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오랜 역사와 평화, 풍요의 상징을 담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공간을 푸르고 향기롭게 물들일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집에서 멋지게 키우는 비법을 감성 가득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화과는 뽕나무과의 낙엽 관목으로 아시아 서부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예요. 특히 이 지역의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햇살을 받고 자라온 덕분에 지금은 전 세계 다양한 기후대에서도 사랑받는 식물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따뜻한 전남, 경남 지방에 넓게 분포하여 노지에서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함께 실내에서도 충분히 멋지게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도시의 베란다나 거실에서도 무화과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름부터가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의 무화과이지만 사실은 열매처럼 보이는 그 속에 수많은 작은 꽃들이 숨어 피어나고 수정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달콤한 열매로 변하는 식물학적으로도 아주 독특하고 신비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부터 평화와 번영,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이 신비로운 나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키우면 키울수록 그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반면에 올리브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관목 또는 교목으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고귀한 나무랍니다. 역시 지중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며 그 푸른 잎과 은은한 향기, 그리고 건강에 좋은 열매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평화, 풍요,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중해 지역에서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답니다. 성경에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승리와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만큼 단순한 식물이 아닌 인류의 삶과 깊이 연관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생각만 해도 푸른 지중해의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오랜 역사와 깊은 의미를 지닌 매력 넘치는 두 나무를 우리 집에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환경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햇빛이에요. 식물에게 햇빛은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무화과는 햇빛을 정말 사랑해요.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달콤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 햇빛이 쨍하게 드는 곳에 두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요. 만약 실내에서 키운다면 남향 창가나 베란다처럼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부족하다면 식물 성장 램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리브 역시 햇빛을 아주 좋아하지만 무화과만큼은 아니어서 양지 또는 반양지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편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거실이나 베란다에 두면 좋겠지만 실내 공간에 한계가 있다면 동향이나 서양의 밝은 창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최대한 밝은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통풍은 식물 건강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통풍이 잘 되어야 곰팡이병이나 해충의 번식을 막을 수 있고 뿌리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기 때문이죠. 무화과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하고 올리브는 통풍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히 올리브는 습한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병충해가 발생하기 쉬워요. 통풍이 잘 안 되는 공간이라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켜주거나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약하게 틀어 공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신선한 공기가 꾸준히 순환되어야 병충해 예방에도 좋고 식물도 활력을 얻어 더욱 싱싱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식물 주변의 공기 흐름을 항상 신경 써주세요. 온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적절한 온도는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는 낮에는 25에서 30도씨, 밤에는 15도씨 이상을 좋아하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를 선호하는 식물이에요. 특히 겨울철 최저 온도가 중요해요. 한겨울에는 마이너스 7도씨 정도에서 동해를 입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10도씨 이상으로 따뜻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잎이 떨어지거나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 역시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된 식물로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10도씨 이상의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최저 온도가 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한기에는 실내로 들여놓거나 보온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항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흙은 식물의 집이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반과 같아요. 어떤 흙에 심느냐에 따라 식물의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무화과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물 빠짐이 매우 좋은 흙을 좋아해요. 화분에 심을 때는 일반 배양토에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넉넉하게 섞어 배수성과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트모스는 보수력도 뛰어나 흙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어요. 또한 잘 숙성된 부엽토나 분변토 같은 유기질 퇴비를 조금 섞어주면 무화과가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올리브는 뿌리가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매우 좋은 토양을 선호해요. 진흙 토양처럼 물이 고이기 쉬운 흙에는 약하니 마사토나 굵은 모래 등을 섞어 배수를 극대화해주는 것이 뿌리가 숨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비결이에요. 점토나 토분처럼 통기성이 좋은 화분을 사용하면 뿌리 발육에도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토양의 배수성은 식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세요. 물주기는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 중 하나이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줘도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무화과는 겉흙이 마르면 흙 전체가 촉촉해지도록 충분히 물을 줘야 해요. 특히 성장기에는 물을 아낌없이 주어 무화과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만 물을 줄 때는 화분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도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흠뻑 물을 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올리브는 건조한 환경에 강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과습에 취약하여 뿌리가 썩을 위험이 있으니 무화과보다 물 주는 간격을 길게 가져가며 겉흙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 2-3일 정도 더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약간 건조하게 키우는 방법이 올리브를 더 건강하게 키우는 비결이랍니다. 과습은 모든 식물의 적이므로 물을 주기 전에는 꼭 손가락으로 흙의 상태를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계절과 날씨에 따라 물 주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센스도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분갈이는 식물의 성장을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무화과는 뿌리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주기적인 분갈이가 필요해요. 처음 심을 때는 모종 포트보다 조금 더 큰 화분에 심어주는 것이 좋아요. 뿌리가 자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거죠. 무화과는 뿌리가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으니 화분 선택 시 폭이 넓은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올리브는 최소 직경 25에서 35cm 정도의 튼튼하고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이 필요해요.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가 화분 가득 차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니 1-2년에 한 번 정도는 더 큰 집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답니다. 분갈이 시에는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새 흙으로 충분히 채워주세요. 분갈이 후에는 충분히 물을 주어 흙과 뿌리가 잘 밀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물에게 영양분을 주는 걸음도 잊지 말아야 해요. 사람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내듯 식물도 영양분이 필요하죠. 무화과는 연중 꾸준히 가지와 열매가 자라므로 생육기간 내내 충분한 비료가 필요해요. 특히 열매를 맺는 시기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연초 분갈이할 때 퇴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넉넉히 넣어주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질소, 인산, 칼륨이 고루 포함된 액체 비료를 물에 희석하여 월 1-2회 정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6월과 8월쯤에 웃거름을 추가로 주면 무화과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 역시 성장을 위해 적절한 비료 공급이 필요해요. 주로 성장기인 봄부터 가을까지 액체 비료나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 과다 사용은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제품 설명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지치기는 건강한 성장과 아름다운 수영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죠. 마치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것과 같아요. 무화과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주면 봄에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면서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묵은 가지보다는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가 더 잘 열린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죽은 가지나 병든 가지는 물론 너무 복잡하게 얽힌 가지들을 정리해주면 통풍도 좋아지고 빛도 잘 들어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는 원하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 꽃이 지고 난 후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된답니다. 늘어지거나 보기 싫은 가지들을 잘라내어 멋진 수영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리브도 더 풍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날씨가 좋고 식물의 활력이 좋은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충해일 텐데요. 다행히 무화과는 비교적 병충해가 적어서 무농약 재배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장마철에 빗물이 잎이나 열매에 튀면 역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를 맞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총체벌레나 날파리는 끈끈이 트랩으로 쉽게 방제할 수 있지만 만약 발생했다면 친환경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곰보바구미 유충이 어린 묘목을 갉아먹을 수도 있으니 잎과 줄기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올리브 역시 통풍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병이나 응애, 깍지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잎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병충해로부터 소중한 나무를 지키는 길입니다. 겨울을 나는 월동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의 겨울은 두 식물에게 가혹할 수 있거든요. 무화과는 마이너스 7, 8도씨 정도에서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남, 경남 해안지대와 제주도 같은 따뜻한 지역이 아니라면 노지 재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철에 꼭 실내나 온실로 들여놓아 따뜻하게 관리해주거나 야외에 두어야 한다면 지피나 부직포 등으로 나무 전체를 잘 감싸서 보온해주거나 아예 땅에 묻어 월동을 시키기도 한답니다. 올리브 역시 지중해성 식물이므로 추위에 약한 편이에요. 5도씨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면 생장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 베란다나 실내의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지에 심겨진 올리브라면 뿌리 쪽에 두꺼운 멀칭을 해주거나 방풍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중한 나무가 추위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듬어주세요.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다음 해에도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와 올리브는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키우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무화과의 경우 도우이는 마이너스 6도씨까지 견디는 강한 품종으로 하우스 재배에 적합하고 특히 과육이 쫄깃하고 당도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품종이에요. 바나네는 크고 달콤한 열매로 아주 인기 있는 품종이며 롱다우트는 청무화과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비교적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정도우이는 붉은색 열매가 아름다운 홍무화과 품종이지만 롱다우트보다는 추위에 약하다고 하니 지역의 기후와 여러분의 재배 환경에 맞춰 적합한 품종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올리브는 아르베키나 프랑토이오, 미션, 레시노 같은 품종들이 자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품종들은 한 그루만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초보 가드너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품종 선택은 곧 미래의 수확량과도 직결되니 여러분의 환경과 취향에 맞는 품종을 잘 골라보세요. 잘 고른 품종은 성공적인 재배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무화과나무에서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올리브나무에서는 푸른 잎사귀 사이로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 퍼져나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지 않나요?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돌보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여유와 기쁨,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선물해주는 멋진 취미가 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정보들이 여러분이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에 지중해의 아름다움을 가득 채워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식물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